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서반장부터 시작하죠. 어떤 소식 가지고 왔습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사과의 기술입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요즘 연일 사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전략이 나왔는지 사실 저도 뒷얘기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예, 이 사과, 사죄, 또 반성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일일 일사과를 요즘 하고 있죠. 예. 이 국민의힘은 선대위 인선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이 연일 이 몸을 낮추면서 중도층 민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거 전략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후보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통상 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하면 이 내용과 또 태도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T, 캣 해서 고양이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귀엽습니다. 조카 살인 사건 변호에 대한 사과 또 그리고 15년 만에 나온 것이라 일단 이 타이밍이 한참 좀 늦었죠. 게다가 그 시점도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 유가족 간담회를 한 다음 날 이 예비역 여군들과 성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기 바로 전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목적인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전후한 어떤 타이밍상의 어떤 전략적 선택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면서 큰절로 사과한 것도 역시 태도 면에서는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각종 법안들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을 해서 입법 독주 논란이 일었죠. 이게 사실 그 전세난 중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임대차 3법 이것도 민생 법안이란 그런 이름으로 밀어붙였던 법안인데 예. 그 도대체 뭘 사과하고 뭘 바꾸겠다는 건지 솔직히 사과의 내용이 좀 혼란스럽긴 하더라고요. 예, 대장동 의혹도 이 처음에는 사과할 게 없다라고 했다가 인사 문제는 잘못이었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이 잘못이 없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좀처럼 사과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경력이나 또 형수 욕설 논란 또 검사 사칭 등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제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또 이 시정 개입을 막기 위해 토건 세력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였다는 식으로 이 공적인 명분이 있었다는 설명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반장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네. 뭔가 좀 어딘가 개운치 않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네요. 예,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가 그랬는데 민주당이 잘못을 해도 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 이딴 자성과 변화 노력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론 추이와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따라서 이 사과의 수위와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면 도대체 뭘 위한 사과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2014년 이 트위터에서 했던 말입니다. 자, 대선 후보가 큰절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갈등만 벌이고 있는 야당과 대비돼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한데 정말로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느냐는 국민과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예. 자, 이제 야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김정우 반장의 설명서는 뭡니까? 예, 오늘은 김종인은 필요한가입니다. 예, 또 김종인이네요. 제가 며칠 전에도 보는 사람이 다 피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일주일 내내 이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 갈등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재명 후보처럼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예, 피곤하다고 하는 게 이제 서주민 반장만 그런 게 아니고 온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제 그만큼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로 윤석열 후보에게 김종인 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 반장 보기에는 윤 후보 측에서는 정말로 김 전 위원장 없이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윤 후보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분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야당의 상당수 인사들은 김종인 없이는 쉽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종인 매직이라고 하죠. 김종인이 가는 편이 승리한다. 이런 그간의 선거 공식 때문입니다. 결과론적 해석이긴 하지만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 그리고 2016년 총선 이렇게 모두 승리를 견인했죠. 예.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 함께 참패했던 국민의힘을 이끈 지 단 10달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지율이 시원치 않았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면서 김종인 매직이 또 통했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방금 김 반장도 이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김종인이 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곳에 김종인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선거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그 판세를 오판하는 겁니다. 그만큼 판세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한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대선까지 남은 석 달여 동안 다양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이걸 김종인의 도움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진보 세력, 이른바 탈진보 세력을 모두 끌어안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좀 불편해도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겠죠. 네, 그 조국 흑서 조사들이죠. 그 진중권 전 교수, 권경의 변호사,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진보 인사로 분류가 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이끈 뭐 약자와의 동행 같은 그런 국민의힘의 변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을 경우에 뭐 이런 탈진보 인사들의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SNS에서 김종인이 멈칫해도 윤석열에겐 진중권이 있다 이러한 댓글에 저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강점들을 얘기해 줬는데 이 안철수 후보와의 이 단일화도 사실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 이 뭔가 이 부분은 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예, 안 좋을 뿐만 아니고 거의 뭐 상극인데 예. 그렇게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예. 4월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초창기에는 좀 정치 좀 안다 이런 사람들 모두 안철수로 단일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끝까지 밀어붙였죠. 그때도 목리 부린다 이런 반발이 거셌지만 결국 안철수의 압도적 우세를 반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현재 윤 후보 측 인사들은 뭐 부동산 이슈 탓 때문에 누가 나와도 이기는 승부였다 뭐 이러면서 김종인의 힘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김 전 위원장은 안 후보가 완주를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우 반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버티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끝내 김 위원장을 놓지 못하는 배경과 이유가 좀 이해는 되는군요. 예, 오늘도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